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정현우와 정우주가 2025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정우주는 정현우를 부러워하며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신인 선수들에게는 어떤 팀에 입단하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그들의 야구 인생 전반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출중한 재능을 가진 선수라 하더라도 자신의 포지션에 이미 베테랑 선배들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뿐만 아니라 선수 자신의 스타일과 잘 맞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적합한 지도자를 만나야만 초반부터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꾸준히 기회를 얻어가며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신인 선수의 성장 과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이나 의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선수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과 팀의 상황, 그리고 지도자의 신뢰와 같은 외부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는 전체 1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덕수고의 정현우와 전주고의 정우주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주목을 받았죠. 초반 분위기를 주도했던 선수는 정우주였습니다. 그는 150km 중반의 강속구를 손쉽게 던질 수 있는 파이어볼러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스카우터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우주는 MLB 오퍼에서도 주목을 하는 선수였지만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에 남기로 해서 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우주가 1순위로 지명될 것이라는 예측이 강했는데요. 신인 선수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은 특별한 관심과 높은 평가를 받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정우주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잠재력으로 초반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겸비한 정현우 역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여주며 마지막까지 흥미로운 승부를 이어갔는데요. 정현우는 좌완 투수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으며 구속, 제구력, 변화구 구사 능력 등에서 완성형 투수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두 선수 모두 각자의 강점을 앞세워 뜨거운 경쟁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1순위 지명권을 보유한 키움 히어로즈는 드래프트 직전까지 정우주를 선택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현우를 지명하며 방향을 전환했죠. 팀 사정상 즉시 전력감이 필요했고 선발 투수로서 좌완 투수의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한 결과였는데요. 정현우는 키움이 창단 이래 첫 1순위 지명권을 사용할 만큼 매력적인 자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최고 속도 152km에 달하는 패스트볼과 함께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등 다양한 변화구 구사 능력은 완성형 투수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는데요. 안정적인 제구력도 큰 장점으로 꼽히며 그의 올 시즌 기록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정현우는 올해 16경기에 등판해 8승 무패, 평균 자책점 0.75라는 놀라운 성적을 올렸는데요. 또한 신세계 이마트배와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우수투 수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키움 관계자는 정현우는 시즌 내내 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몸 상태가 워낙 좋았고 선수 스스로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이 떨어지지 않았고 일관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현우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설명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순간 정현우와 정우주의 운명은 갈림길에 서게 되었죠. 1순위로 예상했던 정우주는 2순위로 한화 이글스에 지명되며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데뷔 시즌 역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정현우가 입단한 키움은 내년 시즌 외국인 타자 2명 푸이그, 카디네스를 투수 1명 로젠버그를 보유한 구성을 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발 투수를 1명 줄인다는 결정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는 키움이 토종 선발진에서 정현우를 중요한 축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키움의 토종 선발 자원으로는 하영민 외에 뚜렷한 카드가 없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정현우가 스프링 캠프에서 일정 수준의 가능성만 보여준다면 개막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이름을 올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키움은 이미 올해 고졸 신인인 김윤아와 전준표에게 선발 기회를 부여하며 신의 발굴에 적극적이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팀 운영 방침을 고려할 때 정현우 역시 빠르게 1군 무대에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키움의 과감한 선택은 정현우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스프링 캠프에서 그의 활약이 이 꿈 같은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반면 정우주는 내년 시즌에 곧바로 선발진에 합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우주의 기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재 한화 선발진의 구성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투수 2명을 중심으로 베테랑 류현진과 유망주 문동주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78억을 투자하여 FA로 영입한 엄상백까지 합류하면서 선발진은 더욱 두터워졌죠. 이처럼 확고한 선발진이 유지된다면 정우주가 설 자리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한화 코칭 스태프는 이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 속에서 과연 누구를 제외하고 정우주에게 기회를 줄지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정우주는 한화 마운드에서 어떤 식으로 팀 내에서 활용될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적과 관계없이 신인 시즌부터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은 선수에게 있어 큰 기회를 의미합니다. KBO의 전설로 불리는 윤성민조차도 프로 데뷔 3년 차였던 2007년에 162이닝을 던지며 7승 18패라는 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듬해에는 14승 투수로 도약하며 선발로서의 입지를 굳혔는데요. 선발 투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부딪히고 실수를 통해 배워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적응의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성장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젊은 투수들에게 초반부터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정현우와 정우주는 각자의 여건과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